인간은 싫은 것, 찝찝한 것은 외부로 빼내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부정적인 것은 밖으로 내버리고 싶죠. 이 때문에 끊임없이 내 안의 자기 혐오와 열등감, 공격성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네가 나쁘지, 네가 그랬지 라는 남에게 뒤집어 씌우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기 쉽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 유아는 나쁜 것은 다 외부에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죠. 병적 나르시시즘이나 경계성 성격, 편집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혐오와 공격성을 상대방에게 투사하고 상대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현실로 검증하기 위해 상대에게 미묘하게 압박을 가해 자신의 의심을 실제로 검증하려 들죠. 투사적 동일시는 이처럼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상대방에게 내보내는 투사를 했을 때 받는 사람이 이 환상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하며 투사자의 기대에 부응하게 만드는 심리적 과정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외부의 현실에 차이가 생기면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적 기대를 현실과 일치시키려 상대의 생각을 통제하고 조종하려 듭니다. 가스라이팅 하려고 드는 것이죠. 가스라이팅 하려면 투사적 동일시를 활용해야 합니다. 최근 뉴스를 장식한 한 사건에서는 남편이 근거 없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인터넷에서 외도 대처법을 읽었는데 네 행동과 흡사하다라고 주장하며 이유 없이 의심하고 학대했습니다. 또한 이유 없이 아내의 3개월간의 통화 내역을 요구하기도 했죠. 상대가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고 믿는 악성 투사는 위험한 오해를 일으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투사하는 사람은 자기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부정적인 감정과 욕구를 상대에게 전가하고 뒤집어 씌웁니다. 연애를 하는 커플들 중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상대가 나를 미워한다는 미움을 검증하기 위해 무의식 중에 자신을 싫어하도록 유도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실제 관계가 깨지면 자기 믿음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인간이 삶을 살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늘상 부인하고 타인에게 매번 뒤집어 씌운다면 그 사람은 편집성 성격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네가 나쁘잖아, 네가 그랬잖아,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진 거야? 라며 상대의 나쁜 의도나 행동을 압박해서 결과를 이끌어내야 속이 시원하죠. 투사는 죄의식이나 열등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어기제입니다. 투사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세계와 생각을 침해당하는 경험을 하죠. 투사자는 교묘한 생각의 조작으로 상대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투사자는 보통 강한 시기심이나 자기 혐오를 갖고 있고 그 불쾌감을 밖으로 떨쳐내려 노력합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도 자신과 같은 혐오와 시기심을 경험한다고 믿습니다. 내 안에 더럽고 싫은 것을 밖으로 내던지려는 충동이죠. 투사는 일방적이지만 투사적 동일시는 피해자가 투사자에게 갈고리가 걸리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고스란히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혐오와 열등감, 수치심의 환상에 상대방을 초대하고 느끼게 만들죠. 마치 투사하는 사람의 메타버스에 초대된 듯 그 환상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자기 혐오와 열등감, 죄책감에 허덕이게 됩니다. 피해자는 이런 감정이 원래 내 것이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하게 착각하게 되고 정체성에 혼란을 느낍니다. 투사적 동일시는 치매적인 의사소통 방식이죠. 투사자는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싫고 괴로워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 고통을 직접 경험하도록 심리를 조작해서 전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어때? 너도 너 자신이 싫지? 너 자신이 혐오스럽지? 어때? 고통스럽지? 어때? 수치심이 느껴지지? 라는 식으로 상대방에게 감정을 강요하며 떠넘기는 식이죠. 미성숙한 아기는 자신과 외부 세상의 경계가 희미하고 미분화된 상태이기에 자신의 감각과 감정이 자기 것인지 상대의 것인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인지 네 생각인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들죠. 실제 미성숙한 성인이나 아이의 경우
자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에 내 것인지 네 것인지를 헷갈려 합니다. 밖에 있는 부모의 불안이나 열등감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받아들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동적으로 흡수하고 내 것인 줄 안다면 외부와 나의 존재의 경계가 흐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외부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길 수 있죠. 정체성이 흐린 자녀는 부모의 불안과 열등감, 자기 혐오를 자기 정체성으로 여기며 밖의 것을 고스란히 안으로 들여옵니다. 자아의 경계선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명확한 선과 구분이 없으면 나의 자아는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 쉽게 침해당하는 기분을 끊임없이 느끼죠. 정신적인 경계선, 구분선이 명확해야 이런 정신적인 침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흐린 존재의 경계선을 가지면 투사자의 먹잇감이 되기 쉽죠. 투사자는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남이 처리하길 바랍니다. 자기의 불편한 감정이 상대의 것이라 믿고 상대의 개별성은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도록 압력을 가하죠. 이들의 마음속엔 이미 상대의 부정적인 모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교묘한 방식으로 상대를 자신의 기대에 들어맞게 만들어가죠. 상대는 왠지 긴장하게 되고 투사자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에 시달립니다. 투사자는 자신의 혐오감과 수치심을 그대로 투사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투사를 묘사하고 있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가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네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투사자는 자신의 성격에 용납이 안 되는 부분으로 피해자를 비난합니다. 자신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자기 약점이나 취약한 특성을 그대로 투사하죠. 이 때문에 상대를 경멸하고 비난합니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 관계를 깨고 싶은 자신의 충동을 투사해 배우자의 부정을 의심하고 비난합니다. 자신의 불안과 약점을 목표물에게 투사하고 겨냥하는 것이죠. 특히 편집성 성격은 타인의 헌신과 신뢰성을 의심하고 상대가 자신을 이용하고 속인다고 믿습니다. 이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 숨기고 상대를 이유 없이 용서하지 않으면서 원한을 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배우자에 대해서도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과도 차갑게 거리를 둡니다. 편집증을 가지면 타인을 장기적으로 의심하고 불신하며 쉽게 모욕당했다고 느끼죠. 편집적인 성격은 상황을 왜곡하며 사랑받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너무 약하다고 믿기에 스스로 박해당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 부모가 만성적으로 어린 시절 감정을 부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 이런 부모는 네 감정도 나처럼 부정당해도 되고 고통받더라도 그 책임은 네가 져야 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는 늘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사실 투사를 할 수 있고 투사적 동일시도 정상인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병리적인 경우에 상대의 의견과 개성을 묵살하고 자신만의 부정적인 의심과 환상의 통제에서 풀어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인의 투사적 동일시를 겪으면 상대는 무의식이라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느낌적으로 불안, 분노, 짜증이 느껴지고 상대방의 기대대로 해야 할 것 같은 무언의 압박을 느낍니다. 투사는 사실 자신의 일부를 꺼내 타인에게 집어넣는다는 환상이라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자신이 가진 공격성과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집어넣고 그 사람의 내면에서 머무는 과정을 지켜보며 조금 덜 불안한 형태로 투사자에게 인식되죠. 또한 투사하는 사람의 심리도 흥미롭습니다. 내 것을 남에게 투사했을 때 상대방의 일정 부분은 나다. 나는 너를 이용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나 자신의 일부를 경험한다. 한편으로는 너의 일정 부분은 내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부정적 일부분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끼며 너의 안에 숨어서 그 환상을 안전하게 경험한다. 라는 심리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 안전하게 영화 속 캐릭터 속에서 나의 일부분을 경험하는 것이죠. 스스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지켜보며 경험하는 자신의 일부분, 자신의 일부 조각을 보며
고통과 불안을 줄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병리적 투사의 경우 상대의 심리 공간에 투사자가 자기 의도를 집어넣고 공간을 점유하고 빼앗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라이팅이며 조종자가 되는 것이죠. 투사를 받는 사람의 주체성 안에 교묘하게 자신의 의도를 섞어 놓습니다. 받는 이는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치 작가가 각본을 쓰고 배우가 연기를 하듯 투사자는 자기 의도대로 각본을 쓰고 피해자는 그에 맞춰 연기하는 배우가 됩니다. 작가 역할을 하는 투사자들은 정해진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상대를 점유하고 마음대로 조종한다는 특징이 있죠. 주로 상대의 의존성을 이용하고 너한텐 나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강조합니다. 내가 너한테 애쓰는 걸 잊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죄책감에도 고리를 걸죠. 이런 가스라이팅은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특히 상대가 나를 비난하고 책임을 물을 때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이럴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심호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은 빼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이라면 그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처럼 행동할 일이 없다면 상대가 비합리적인 추궁을 하고 있다고 믿어도 됩니다.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계속 교묘한 대화에 휘말리면 장기적인 가불관계가 굳어지고 이들의 가스라이팅에서 나오기는 쉽지 않죠. 특히 자기 말은 다 맞다는 식의 대화는 비합리적인 대화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너나 잘해, 참견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라는 어느 정도의 강단 있는 자기중심적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지나친 참견이 조언처럼 잘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자기 입맛대로 나를 고치려는 선을 넘은 조종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기준, 자신의 존재의 신념을 확고히 하시기를 응원합니다.